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5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도 5개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코딩 교육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전면 실시하자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는데, 학생은 초등학교 코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코딩 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중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 후에 가르쳐준다면 훨씬 더 효과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딩 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지금 코딩 교육을 시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렇다면 또 전문 교사를 양성해야 되고, 그러면 전문 교사가 집중적으로 코딩 교육을 하게 되면 또 담임 선생님은 그 코딩 교육 할 때 학생들과 만나지 못해서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도 또 모르게 되고, 또 관계도 소원해질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임 선생님께서 코딩 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에서 먼저 코딩 교육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후에 현장에서 직접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매우 필요하죠. 그런데 전문 교사가 양성돼서 학생들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대에 가서 모두 이 교육을 감당할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에 관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교사의 복지를 위해서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문제인데요. 학생들을 몇 시간 동안 만나고 또 몇 시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학생들을 잘 파악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사 수급 문제죠. 지금 교대를 졸업해도 학생들이 모두 그 해에 임용되지 못하고 또 그 다음까지 가게 되고, 또 임용고시를 합격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소속의 기간제 선생으로 1년 동안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교사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에게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빗자루를 들고 또 폭행을 해서 상당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부는 정식 선생님보다 기간제 선생님을 폄하하는 시각이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정식 교사와 기간제 선생님, 또 기간제 선생님과 또 시간 선택제 선생님들과의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모두 생각해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전면 백지화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또다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부정적인 면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화를 할 경우에는 여러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반론까지 제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정화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을 때 역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의 시각으로 획일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사건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국정화시켜서 획일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그 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적을 보게 되면 공과로 나뉘어집니다. 새마을운동 등의 근대화는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또 군사 쿠데타죠.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데 이런 부분들을 미화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의 모든 국민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18종 거민정 교과서라고 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하실 때 여러 번 학교의 국사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이미 선택된 교과서를 여러분들은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18종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학교 국사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가장 합리적인 교과서 선택하려고 물론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극좌도 있고 또 극좌보다 더 무서운 극우도 있고 또 중립적인 시각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건 학생과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입학할 때 OT 즉 오리엔테이션 때 18종 교과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장단점 및 특징 등을 매뉴얼 및 PPT 자료로 만들어서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과 부모님이 선택하게 해서 그 선택한 것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거민정 교과서는 매우 필요하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선택제 없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학생들을 따라오게 한다면 이것은 국정화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학생은 지적했습니다. 매우 성숙하게 잘 접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독도 문제거든요. 이것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의 사과를 받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은 거의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일본의 진정성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아픔을 한평생 안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가 논리적으로 왜 우리 땅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사실 정신대로 끌려간 할머니들이죠. 그럼 일본은 강제로 10대의 우리 조선 그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이것은 정당한 매춘 행위였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강제로 끌고 가놓고 매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려서 일본의 만행을 알려서 일본이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고 보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일, 외교부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과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반면 또 여러분 방크 활동 독도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서 활동하는 것들 또 그 할머니들에게 쓴 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영상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아 한국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인지했다 하더라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이걸 전 세계에 알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독도 문제는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할까, 역사를 왜곡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그들이 왜곡해서 그네들의 땅이라고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됐나요? 네, 다시 생각해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감정적으로만 접근했지 논리적으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독도를 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는지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꼭 집에 가서 공부해 놓고 나중에 학생들 앞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준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벌 금지거든요. 과거에는 체벌이 많이 있었죠.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감정상의 문제로 심화돼서 이제 폭행으로까지 가게 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체벌 금지가 됐는데, 이 체벌 금지하는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제 선생님에게 비자를 들고 오히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까지 갔는데, 이것이 체벌을 금지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먼저 매를 들기 전에 그 학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안고 그 학생을 위한다면 그 학생도 충분히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벌은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생각이 짧아서 거친 행동 등을 했을 때 매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눠보고, 심지어는 그 학생을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그 학생과 목욕탕 가서 등을 빌어주는 등 살가운 관계 맺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잘못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일삼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체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기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신창원이나 유영철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상사, 특히 가정 환경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혜인 수녀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감옥에 가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 배려, 관심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옆에 있는 학생처럼 똑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체벌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각별한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5개의 소재를 놓고 나름대로의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생각한 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실제의 예를 들어가서 찾는다면 교수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